초월체, 고대 슈리마 제국에서 행해진 초월 의식을 통해 강대한 힘과 능력, 불멸에 가까운 육체를 가지게 된 존재들이자 고대 슈리마의 중요 전력들 중 하나였으며 이들을 신성 전사라고 불리기도 하고 자신 스스로 태양의 자손으로 칭하기도 했습니다. 애초에 초월 의식 자체가 천상계와 이어지는 타곤산의 지식을 빌려 만들어졌기에 이들을 칭하는 말에 이의를 거는 자는 아무도 없었죠. 이러한 초월체들 중 가장 위대하다고 알려진 자는 세티카라는 여왕이었는데 사자의 모습을 본뜬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희생으로 공허에서 쏟아지는 괴물들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검, 샬리카는 오늘날까지도 슈리마 제국과 초월체들을 화합시킬 수 있는 무기로 알려져 있죠. 슈리마 사막지대에서 목숨을 부지하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시비르는 어린 소녀일 때부터 몸으로 배웠습니다. 다른 부족을 침략하는 것으로 대사막에서 가장 악명 높은 조식이 자신의 고향을 습격하는 바람에 가족 전체를 잃었던 것이었죠. 졸지에 고아가 된 시비르와 다른 아이들은 시장 가판대에서 먹을 것을 훔치고 반쯤 파묻힌 고대 유적지에서 돈이 들 만한 자질구레한 장신구를 찾아내는 것으로 생계를 이어나가야 했습니다. 좁디 좁은 굴이나 오랫동안 발길이 끊긴 지하실로 애명글면 들어가 감나가는 곳을 찾다 보면 제일 좋은 물건을 갖겠다고 서로 악착같이 싸우는 일도 허다했죠. 시비르는 다른 아이들을 이끌고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갔고 수많은 함정을 피하고 괴물들을 피하는 등 그렇게 죽을 힘을 다했지만 찾아낸 것은 고물처럼 보이는 몇 개 안 되는 보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조차 그대로 가질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죠. 친구라 생각했던 이들에게 보물을 도둑맞고 난 후 시비르는 맹세했습니다. 믿을 건 내 자신뿐이야. 다시는 남들을 믿는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겠어. 그 후 그녀는 자신이 있던 길거리를 벗어나 아히야 지아로우라는 유명한 대장이 이끄는 용병단에 들어갔습니다. 평소 도굴했던 경험을 바탕삼아 용병단에서 길 안내와 잔심부름을 맡았죠. 사실 시비르는 무기를 다루는 것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습니다. 이후 무기를 다루는 기술이 일취월장하여 지아로우의 직속 부하가 되기에 이르렀으나 그 바람에 지아로우가 매번 습격해서 획득하는 금과 공을 터무니없이 많이 가져간다는 사실을 알아버렸죠. 심지어 시비르의 영리한 전략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던 습격에서조차 대부분의 전리품을 대장인 지아로우가 챙겨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비르는 결국 다른 용병들과 손을 잡고 지아로우를 쫓아내고 자신이 대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스승격이었던 지아로우를 처단할 수는 없었던지라 행운을 빈다는 공허한 작별 인사와 함께 사막 한가운데에 남겨두는 쪽을 택했죠. 시간이 흐르면서 시비르가 이끄는 용병단은 돈만 많이 준다면 무슨 일이든 해결하는 것으로 명성을 떨치게 되었고 덕분에 수많은 의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어느 족장이 오래전 사라진 가보를 찾아달라는 임무도 있었죠. 바로 샬리카라는 이름의 검이었습니다. 시비르는 족장의 개인 경무대와 함께 몇 달간이나 검의 행방을 추적한 끝에 옛 슈리마 제국 어느 영웅의 석권에서 십자 형상의 검을 꺼낼 수 있었는데 순간 시비르는 시간이 멈추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우주의 힘으로 빚어진 검, 샬리카. 이 검은 천상계에서 내려온 물건으로 같은 천상계 존재에게 필멸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무기이자 가장 위대한 초월체의 왕, 세티카의 검이었다. 시비르는 무언가에 이끌린 듯 글귀를 읽었고 그 글귀는 고대 슈리마 언어였으니 시비르가 내뱉는 말이 정말 진실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읽은 본인 시비르마저도 말이죠. 하지만 적어도 눈앞에 있는 샬리카라는 검이 아주 오래전 정교한 기술과 마법으로 만들어진 진짜 보물이라는 사실만큼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샬리카에 매혹되어 버렸고 이렇게 자신의 손에 꼭 들어맞는 무기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경호대 대장이 샬리카를 족장에게 가져가겠다고 말하는 순간 시비르는 샬리카를 던졌고 날아간 십자날 검은 단번에 경호대 대장과 그 뒤에 서 있는 남자 3명의 목숨을 앗아가 버렸죠. 시비르는 내친 김에 경호대를 모두 처단해버리고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미안하게 됐어. 방금 내 몸값이 올랐거든. 날 고용하기엔 돈이 부족했네. 그날 이후 그녀는 천상계의 보물 샬리카와 함께 용병일을 거침없이 해냈는데 그중 불가능하다고 알려진 일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시비르의 이름은 얼마 안가 사막 전역에 퍼져나갔죠. 이때 당시에 전쟁의 혈안이 된 녹서스는 슈리마의 북쪽 해안에서부터 내륙 지대로까지 밀고 들어왔을 때였는데 해당 지역의 지휘관은 뒤쿠터 장군이었습니다. 장군은 그의 첫째 딸 카타리나와 가문의 암살자 탈론에게 서로 임무를 주고 전쟁에 참여할 때 막내딸 카시오페아는 비밀스러운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카시오페아의 어머니는 녹소스를 세운 비밀 결사단의 일원이었는데 결사단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신비로운 힘을 지닌 유물을 찾고 있었죠. 이제 그 임무는 카시오페아가 이어받았고
이곳 슈리마 사막의 지리를 잘 알고 있는 시비르와 함께 잊혀진 수도를 약탈하는 일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구불구불한 지하 묘지를 헤매는 동안 시비르가 이끄는 용병 대원들이 고대의 함정에 걸려들어 숱하게 죽어갔지만 카시오페아는 돌아가려 하지 않았죠. 마침내 그들은 무덤 속 거대한 문 앞에 다다랐습니다. 문 곁에는 수호신 조각상들이 버티고 있었고 주변에는 강력한 신성 전사들이 얕은 도들 새김으로 묘사되어 있었죠. 순간 시비르의 온몸의 피가 용솟음 쳤는데 짐승의 머리를 한 영웅들의 모습과 그들이 지하세계의 사악한 생명체들과 벌이는 전쟁의 참상에 완전히 넋을 빼앗겨버렸죠. 그 그림이 나타낸 것은 고대 슈리마 제국의 멸망을 가져다준 초월체간의 싸움이었습니다. 시비르가 무방비 상태가 된 순간 카시오페아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시비르의 등에 단검을 꽂아버렸죠. 시비르는 격한 통증을 느끼며 쓰러졌습니다. 피가 모래바닥을 적셨고 카시오페아는 시비르의 무기인 샬리카를 집어들어 무덤의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이 무덤 안에 도사리고 있던 마법의 저주를 풀어놓은 것임을 알지 못했죠. 죽음의 문턱에 다다른 시비르의 눈에 돌로 만든 뱀 한 마리가 살아있는 뱀으로 변신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뱀이 맹독을 내뿜자 카시오페아의 살같이 타버렸고 몸의 감각이 사라지기 전 시비르의 귀에 마지막으로 들린 것은 성난 신들의 사자우였습니다. 무덤에서 해방되어 다시 한번 지상으로 나가려 하는 그들의 발소리를 끝으로 그녀는 눈을 감았죠. 하지만 시비르의 운명은 이 무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비르 그녀는 알지 못했지만 그녀의 피에는 슈리마 황가의 마지막 남은 피가 섞여 흐르고 있었죠. 시비르가 정신을 차려보자 그녀의 곁에는 다름 아닌 아지르가 있었습니다. 슈리마 제국의 마지막 황제. 초월 의식이 실패하는 바람에 옛 전설 속 존재로나 남게 된 비운의 그 존재, 아지르였죠. 시비르가 흘린 피가 수천 년 동안 잠들어 있던 아지르의 영혼을 부활시켰고 멈춰있던 슈리마의 시계바늘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슈리마의 초월적인 힘은 아지르에게 초월 의식을 마무리 짓게 하였고 그에게 신성 황제가 지니는 천상의 힘을 남김없이 불어넣은 것이었습니다. 다시 태어난 마지막 황제는 신성한 치유력을 지닌 새벽의 오아시스를 다시 흐르게 했고 오아시스의 물은 시비르의 치명상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했죠. 아지르라는 이름과 그가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는 내용의 이야기는 시비르도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바보들이나 믿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도저히 부정할 수가 없었죠. 슈리마의 고대 도시가 무덤에서 솟아오르자 대지가 온통 갈라지고 자욱한 먼지가 기둥처럼 허공으로 솟구쳤습니다. 하늘에는 거대한 황금 원판이 떠올라 태양빛을 받으며 환하게 빛났으며 뼛속까지 울리는 진동을 느꼈죠. 초월적인 힘과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본 시비르는 샬리카를 등에 메고 달아났습니다. 쉴 새 없이 달려온 그녀는 어느 한 무리를 보고 큰 바위 뒤로 숨었는데 잔뜩 달려온 터라 목구멍에 유리 조각이 잔뜩 들러붙은 것처럼 칼칼했죠. 갈라진 입술은 불이 붙은 듯 화끈거렸고 눈이 자꾸만 침침해져 집중하기가 영 힘들었죠. 하필이면 그 타운 쪽의 야영지라냐. 재수가 없으려니까 더럽게 없군. 슈리마에서 시비르가 죽기를 바라는 부족이야 많기는 하지만 크타운족은 그 중에서도 유독 앙심이 깊은 부족이었습니다. 시비르는 아무래도 크타운족의 장정 6명과 싸울 각오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어깨 근육을 풀었는데 불시에 기습해야만 승산이 있을 것 같았죠. 그 앙큼한 녹서스 여자에게 기습당했던 때를 생각하면 그녀는 머리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었죠. 목이 너무 말라서 정신이 산란해지는 것 같았죠. 아지르가 다시 부활했던 그 도시에는 물이 가득했는데 어디선가 나오는 물줄기가 콸콸 뿜어져 나오는 석상에 곳곳에 널려 있었죠. 모두 아지르라는 고대 존재가 되살려낸 것이었습니다. 그는 시비르의 목숨을 구하고 상처를 치료해주고는 주위의 신전들을 재건하기 시작했는데 모래밖에 없는 죽은 도시에서 알아듣기도 힘든 옛 언어로 된 이상한 주문을 외치더니 모든 게 되살아났습니다. 언제 다시 먼지가 될지도 모르는 도시에서 시비르는 급히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자신을 살려준 아지르가 목숨의 빚을 자신에게 씌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었죠. 침을 삼키자 목구멍이 화끈 아파온 시비르는 저들을 죽이고 물을 얻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가장 가까운 곳의 바위 위에 서 있는 보초를 향해 뛰어가면서 십자날 검을 들어올려 보초들을 죽였지만 자꾸만 카시오페아에게 공격당한 곳이 욱신거려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내 실수로 무기를 샘에 떨어뜨리고 남은 보초들과 대치하게 되었죠. 난 너희가 내 기척을 듣기도 전에 3명이나 죽였고 마실 물을 더럽히고 싶지 않아 공격을 그만뒀을 뿐이다. 물론 거짓말이었지만 그래도 그 말이 그럴싸하게 들렸는지 남자 셋은 서로 시선을 교환했죠.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보곤 뒤를 돌아 도망치며 말했습니다. 우리 전사들이 다 내려와서 복수하겠다! 시비르는 당장이라도 무릎을 꿇고 샘물을 마시고 싶어서 온몸이 근질거렸지만 저들이 모래 언덕을 넘어가서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죠. 그런데 이때 어디서 이상한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우르릉 하는 소리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죠. 이건 말발굽 소리도 모래가 움직이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시비르는 그쪽으로 고개를 돌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말라붙은 강바닥에 푸른 물줄기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죠. 아지르가 있던 고대의 도시에서 나오는 물이 분명했습니다. 폭포수처럼 흘러들어오는 물이 시비르의 다리를 적시는 순간 공기 중에 확 피어오르는 시원한 습기가
살같이 와닿았고 뜻밖의 키스처럼 놀라운 감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차가워서 피부가 아려왔지만 곧 허리까지 물이 차오르자 상쾌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시비르는 물속에 드러누우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난 한번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렇다면 이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야 해. 그 이후 시비르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오히려 필멸의 존재들 대부분은 이해조차 할 수 없는 힘의 분쟁에 휘말려 버렸습니다. 베커러시에서 또 다른 초월체인 제라스를 만난 곳이었죠. 고대 슈리마의 마법사였다가 자유로워진 제라스는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아질의 혈통을 이은 자를 찾고 있었고, 시비르는 또다시 죽음의 위기에 처했으나 나서스라는 학자와 탈리아라는 젊은 바이술사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제 시비르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슈리마의 변화무쌍한 모래 사막에서 스스로 운명, 부활한 슈리마 제국의 다음 지도자의 운명을 받아들일 것인지 말이죠. I know it's dumb trying to pretend, 'cause everyone has an end. Can't ignore the gray hairs popping every new year. Noticing all the lines grow deeper when I smile. I used to think I still got time to waste, but lately I feel like it's too late. Met you when you were 19, I'll stay with you till 90. There's no way to stop now, let's go for another ride.